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서버에서 보내준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웹 개발자들이 디버깅 할 때 사용하는 피들러를 통해서 브라우저와 서버가 통신하는 것을 도청해 보면 이렇게 HTTP 프로토콜 메시지를 보내고 응답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브라우저가 아니라 우리가 셀프로 HTTP 프로토콜 메시지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텔넷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데요. 80번 웹서버 포트로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 응답이 날아옵니다. 이걸 일일이 타이핑해서 보내지 말고 우리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이 보내고 받으면 무언가 재밌는 걸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죠? 단넷 코어를 사용하는 콘솔 앱을 만듭니다. 이름은 웹 다운로더 이그젠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헬로 월드가 나옵니다. 일단 헬로 월드 출력을 지우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모디파이어는 퍼블릭을 붙여줄게요. HTTP 클라이언트 이그젠플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퍼블릭의 런 메서드를 만들어줍니다. C샵에서는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파일 하나에 하나의 클래스만 둡니다. 지금 보시면 파일 하나에 두 개의 클래스가 위치하죠. 그래서 새로 만든 HTTP 클라이언트 이그젠플 클래스를 다른 파일로 옮겨줄 거예요. 클래스 이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컨트롤 닷을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형식 이동을 누르면 파일이 새롭게 하나 만들어지고 클래스가 이동하게 됩니다. 편하죠? 먼저 메인 함수를 코딩할게요. 클래스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하고 런 메소드를 불러주는 게 다예요. 이제 HTTP 클라이언트 이그젠플의 런 메서드로 이동해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C샵에서는 웹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사용할 건 HTTP 클라이언트입니다. 이렇게 HTTP 클라이언트 객체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빨간 밑줄이 그어지는데요. 이건 클래스를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역시나 컨트롤 닷을 누르면 메뉴가 나오는데 유직문을 통해서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빨간 줄이 없어지고 녹색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이 HTTP 클라이언트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는 웹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get 요청을 보내죠. 그런데 어싱크로 끝나는 메서드예요. C샵에서는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쉽게 할 수 있는 async await 키워드가 있습니다. C샵에서 먼저 도입하고 자바스크립트나 다른 언어에 도입되기 시작한 녀석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설명은 다음에 하고 지금은 async 메서드에는 반드시 앞에 await을 추가해줘야 한다는 것만 기억합시다. 그런데 await을 하니까 또 빨간 줄이 나오죠? 역시나 컨트롤 닷을 눌러서 메서드를 비동기로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럼 기존의 런이었던 게 런 어싱크로 변경되고 뭔가 앞에 덕지덕지 붙어요. 이 덕지덕지 붙은 걸 지우고 여기서 다시 컨트롤 닷 한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해 줍니다. 바 타입은 명시적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컨트롤 닷을 눌러서 명시적 타입으로 바꿔줍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잘 쓰려면 뭔가 컨트롤 닷과 친해져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오죠. 이제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아왔으니 일단 응답 오류 검사부터 해야겠죠. 응답 코드가 성공 상태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도록 하죠. 그리고 성공이 아니라면 오류 코드를 보여주고 리턴을 통해서 함수 실행을 중단시킵니다. 오류가 있다면 여기서 리턴이 될 것이고 오류가 없다면 이 입품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다음 코드가 실행되겠죠. 응답에서 컨텐츠를 문자열로 읽습니다. 어싱크로 끝나는 거 보니 비동기네요. await을 붙이고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걸 화면에 출력하게 해줍니다. 이제 네이버 첫 페이지를 다운로드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다 만들었어요. 메인 함수로 돌아가면 뭔가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어싱크 함수를 await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경고예요. 컨트롤 닷 이용해서 await 붙여주고 메인 함수도 비동기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 실행을 누르면 어우, 복잡하네요. 네이버 첫 페이지, 어쨌든 이렇게 다운로드를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네이버 첫 페이지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서 뽑아서 쓰면 되겠죠? 네이버 첫 화면 별로 쓸데없는 것 같다고요? 그럼 기상청으로 한번 해봅시다.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RSS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요. 여기서 날씨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전국 중기예보 정보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클립보드로 이렇게 주소를 복사할 수 있게 나오고 확인을 누르면 RSS가 나옵니다. 스크롤을 쭉 내려보니 정보가 엄청 많네요. 이걸 가져와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데이터만 뽑으면 날씨를 알 수 있겠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단 기존 클래스를 그대로 활용해 볼게요.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weather example로 바꿉니다. 아까 말했지만 CS 파일 하나에 클래스 하나만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컨트롤 닷 이용해서 파일도 분리시켜 줍니다. 그리고 주소를 기상청 주소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실행하면 기상청 정보가 왜 안 나오지? 메인 함수를 안 바꿨네요. 메인 함수의 네이버 코드는 주석 처리해버리고 날씨 예제를 호출하도록 수정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하면 이렇게 기상청의 중기예보 정보를 가져온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상청 중기예보 XML 데이터를 보면 로케이션 엘리먼트가 여러 개 보입니다. 이 로케이션 엘리먼트 안에 프로빈스, 시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로케이션 엘리먼트를 모두 뽑은 다음에 반복문을 통해서 특정 지역을 찾을 겁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강원도 영서의 춘천을 찾아볼게요. 기상청 RSS 데이터를 읽어오고 XML로 파싱을 합니다. XML 도큐멘트를 이용할 거예요. 역시나 컨트롤 닷 통해서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얻어온 문자열을 읽게 합니다. 이제 문서에서 로케이션 엘리먼트를 다 읽어드리면 됩니다. 엑스패스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로케이션 엘리먼트들을 모두 가져왔으니 포이치를 통해서 돌아봅시다. 기상청 중기예보 XML 데이터를 다시 보면 로케이션 아래에 프로빈스와 시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빈스와 시티를 읽어서 춘천을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프로빈스와 시티를 가져와서 오류 체크를 하고 가져온 데이터가 강원도 영서가 아니거나 춘천이 아니면 다음 데이터를 읽게 합니다. 그럼 코드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강원도 영서이면서 춘천인 데이터만 나오겠죠? 이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는 건 프린트 노드라는 함수에서 출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영서이면서 춘천인 정보는 이거 하나뿐일 테니까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야겠죠? 걸지 않아도 오류는 아니지만 쓸데없이 CPU 점유율 100% 먹는 프로그램 만들고 싶지 않다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프린트 노드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역시나 컨트롤 닷 통해서 메서드를 생성합니다.
데이터 엘리먼트를 모두 뽑아내고 포이치로 돌아줍니다. 그런데 노드에 빨간 줄이 그이네요. 함수 파라미터 노드와 이름이 충돌입니다. 함수의 노드를 선택한 다음에 Ctrl RR 눌러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럼 오류가 없어지죠? 이제 날짜와 날씨를 뽑아줍니다. 아까 전에 프로빈스와 시티를 뽑았던 코드와 같습니다. 예외 처리를 해주고 출력을 해줍니다. 어라? 이노 텍스트가 왜 없지? 노드를 하나만 뽑아야 하는데 여러 개를 뽑았네요. 하나만 뽑도록 바꿔줍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어때요? 참 쉽죠? 이렇게 기상청의 날씨 정보를 가져와서 여러분의 집에 IoT 서비스와 연동을 시키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맑은 날, 비 오는 날, 흐린 날에 따라 조명 색을 바꾸거나 비 오는 날에는 건물 밖 전등은 누전 위험이 있으니 자동 차단을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예제를 조금만 변경하고 활용하면 내 유튜브의 구독자 수를 정기적으로 가져와서 몇 명인지 보여준다거나 국내 주요 뉴스를 가져와서 헤드라인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HTTP 프로토콜뿐 아니라 Async Await, XML 등 많은 것들을 대충 다뤘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으시면 코드 보고 따라하기에 그치지 말고 오늘 대충 넘어갔던 것들 구글에서 다시 찾아보시고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유랑인이었습니다.